들으면 보호자분들이 기절초풍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굉장한 질병이기 네. 때문에 처음에 이게 뭐지 했다가 이거 얘기 듣는 순간 온몸에 막 기능이 깨지고 염증이 막 시작되고 막 이런. 노령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푸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푸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이 말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서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우선 그러면 부신이란 장기는 도대체 어디 있고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신은요 신장 이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스테로이드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제 코티솔을 포함한 부신피질 호르몬 그거를 분비를 해주고, 그리고 미네랄의 어떤 대사나 이런 그 이제 그 과정을 조절해주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는 그런 호르몬, 그리고 성분 호르몬들을 이제 분비를 적절하게 해줘서 이제 몸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은 네. 피질이 뭔지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하여튼 부신이 기능이 뭔가 항진이 됐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푸싱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참 생소해요. 그러면은 뭐 그렇다 치고 이건 도대체 왜 걸리는 거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종양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신을 자극을 해주는 이제 부신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뇌하수체라는 조직이 종양화되거나 아니면은 부신 자체가 종양성 변화를 이제 일으켜서 그런 조직 자체가 커지면서 쓸데없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몸의 컨디션은 깨지고, 그리고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이제 뒤죽박죽되면서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의 모든 장기나 부분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보호자분들이 기절초풍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굉장한 질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뭐지 했다가 이거 얘기 듣는 순간 온몸에 막 기능이 깨지고 염증이 막 시작되고 막 이런.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온몸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푸싱의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뉘는 거죠?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과도하게 생성이 되니까 부신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쉴 새 없이 계속 부신피질 호르몬들을 이제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신 자체의 종양성 변이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호르몬의 그 생산이 증가되면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원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생겨서 이제 그런 약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의원성 부신이라는 그런 이제 질병으로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푸싱이 걸리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을 카페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거 먹이면 푸싱 걸린다던데. 그 쿠싱하고 병적인 쿠싱하고 틀려요. 틀리고 뭐냐면은
의원성 푸싱은 이론상으로 보면 시간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게 이론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증상만 있을 뿐이지 증상도 해결이 된다는 게 이론이고요. 그리고 병적인 푸싱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꾸준히 투약을 해준다든지 부신 유래 종양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신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 환축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수술적인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아, 부신성이면 네. 수술이 가능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수술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뭐 푸싱이 잘 걸리는 품종이 있나요? 다발하는 품종? 아니면 뭐 네, 뭐 학술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품종들 있잖아요. 말티즈, 시추, 푸들, 그리고 포메라이언, 닥스훈트 이런 애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네. 증상이 있으면 이거 우리 집에 쿠싱 걸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러서 네. 보호자 막 사진 올려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서로 답변 달아주시고 네. 뭐 정확하게 다루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부정확한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증상을 보이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쿠싱을 의심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피부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증상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증상들은 피부의 염증, 피부의 이상, 그리고 탈모, 특히 대칭성 탈모,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외에 외이염, 귀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첫 번째로 다음 단요 다식.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밥도 잘 먹어요. 밥도 막 주면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배뇨나 배변도 엄청 많이 해요. 표현이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배가 볼록해져요. 근데 이제 단순히 생각해보면 밥도 잘 먹고 물도 많이 먹고 하니까 배가 볼록해지겠죠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체형 자체가 배가 볼록해져요. 동그래져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세워서 배를 보면은 이제 동그래져요. 수박이나 뭐 이제 참외 볼록한 애처럼 동그래지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유 없이 입을 벌리고 헥헥대고 있어요. 쉴 때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팬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뭐 쿠싱일 수도 있고 다른 병일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증상들도 있고 뭐 다른 증상들도 많아요. 뭐 이제 그 혈뇨를 보는데 그런 증상들이 치료를 했는데 또 반복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요로감염 그리고 뭐 방광염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든지. 그리고 결석이 반복되는 애들. 그리고 이유 없이 빈혈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증상이 엄청 다양하네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리고 뭐 혈액응축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먹는 이유는 오줌을 많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애들이. 집 환경도 그렇고 해서 물을 많이 먹지 못하면서 이제 배뇨는 많아지니까 이제 혈액응축이라고 해서 혈액 내의 수분 함량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피가 찐득해져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증상들은 보호자분들이 인지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병원에 와서 체험을 해봐야지 이제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제가 또 어떤 질문을 받냐면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기본 검사 아까 혈구 검사랑 혈청 검사 이런 걸 했대요. 네. 했더니 간 수치가 높다고 네. 이거 쿠싱 의심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의사가 이제 검사를 뭐 하자고 하는데 네. 그냥 기본 혈구 검사, 혈청 검사만으로 쿠싱을 진단할 수 있나요? 진단을 확진을 못 하고요. 네. 의심을 강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해서 미리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 그 미리 해볼 수 있는 검사를 하고 나서 그때도 의심이 되면 진단 검사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 스크리닝 테스트가 어떤 거? 보통은 이제 UCCR이라고 해서
요검사로 해서 이제 코티솔과 크레아티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사하고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총량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두 가지를 스크리닝 테스트로. 아, 그럼 그 둘 다를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그거는 의뢰 검사. 다 의뢰를 해서 의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검사의 그 뭐지?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도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UCCR을 검사를 했을 때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뭐 한 95% 정도로 쿠싱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도 갑상선 호르몬의 총량이 뭐 정상 범위 안에서 극히 이제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갑상선에 문제가 뭐 아직 없다, 이런 부분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상선 네, 갑상선 갑상선 쿠싱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쿠싱을 이제 스크리닝 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같이 합니다. 아, 그거를 그냥 그 배제한 간별 진단을 네. 해서 그리고 이제 쿠싱이 와 있는 애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쿠싱이 와 있는 애들 자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병발이 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진단해주고 갑기저도 와 있으면 뭐 이제 수치가 너무 낮아져 있으면 그것도 필요하면은 처방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러면 쿠싱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 자체가 메인 질병이 아니고 쿠싱의 이제 그 합병증으로 해서 갑상선 기능이 이제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문제가 두 개가 걸려버리니까. 그렇죠. 진단 검사 그러면 스크리닝에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검사로 가는 거예요? 검사가 이제 그 HTH 자극 검사라고 해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을 투약을 해서 코티솔을 2번 정도 측정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검사로 해서 1차 그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나 이틀 후에 LDDST라고 덱사메타손을 저용량으로 투여를 해서 이제 억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되는지, 억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LDDST라는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해서 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이 봐서 의심이 돼야지만 진단을 할 수 있는. 원장님은 그럼 그 두 개를 거의 그냥 같이 하루 이틀 사이로 그냥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정확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그걸 봤냐면 그 HTH 검사를 했는데 네.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서 또 다른 검사 아마 LDDST 네. 다시 하자고 한다. 네. 보호자분들이 약간 또 뿔이 나신 거죠. 예. 사실은 검사 하나 했는데 또 이제 또 하라 그러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 검사를 다 했을 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수의사가 보호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가 될 수 있어요. 이 검사 먼저 해보고 나중에 또 검사해야 됩니다 하면은 보호자 왜 또 그래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검사를 둘 다 진행하게 되면 검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선이죠? 두 가지 같이 하면은 40만 원 정도로 써야 돼요. 검사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긴 그렇죠. 하죠.